김민재는 서울에서 가장 부유한 가문 중 하나에서 태어난 17살 소년이었다. 그의 아버지 김지환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을 일군 창업자였고, 언론에서는 언제나 냉철한 경영자이자 성공한 기업가로 소개되었다. 재벌가의 유일한 아들로 태어난 민재는 어릴 때부터 남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자랐다. 어린 시절부터 해외 여름 캠프에 참가했고 최고급 국제학교에 다니며 최신 전자기기를 늘 가장 먼저 손에 넣을 수 있었다. 집에는 외제차들이 줄지어 있었고 해외 유명 브랜드의 옷과 신발은 마치 일상적인 물건처럼 방 안에 쌓여 있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부러운 그 자체였지만 정작 민재에게는 그런 모든 것들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았다. 학교에서의 생활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국제학교라는 이름답게 성적과 경쟁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분위기 속에서 민재는 늘 꼴찌에 가까운 성적표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갔다. 다른 학생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부하며 성취감을 쌓아가지만 민재는 시험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다. 그는 공부에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했고 시험지 앞에 앉는 순간부터 포기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다. 처음 몇 번은 선생님들이 따로 불러 지도하려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들의 표정에는 지침과 체념이 묻어났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변화가 없었고 민재 본인 역시 바뀔 의지가 없었다. 결국 교사들은 노력하지 않는 학생이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더 이상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친구들과의 관계는 더욱 차갑게 식어갔다. 국제학교의 학생들은 대부분 각 분야에서 성공한 가정의 자녀였고 서로 경쟁하며 자존심을 지키려 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민재는 늘 비웃음의 대상이었다. 돈만 믿고 사는 애, 아버지 덕분에 학교에 남아있는 애 라는 말들이 뒷담화로 돌았고 가끔은 대놓고 면전에서 들리기도 했다. 민재는 애써 무심한 듯 웃어넘겼지만 속으로는 그 말들이 깊이 박혀 무거운 돌처럼 가슴을 짓눌렀다. 그러나 무엇보다 무서운 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아버지 김지환은 언제나 회사 일로 바쁘면서도 아들의 성적표만큼은 빠짐없이 확인했다. 성적이 떨어질 때마다 그는 차갑게 말했다. 우리 집안의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네가 하는 건 창피 그 자체다. 아버지의 말에는 애정이나 위로 따위는 없었다. 민재는 자신이 아버지에게 단순히 가문의 후계자, 회사의 미래라는 무게로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민재는 점점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되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노력 자체를 거부했다. 그는 어차피 돈이 다 해결해줄 거야 라는 생각에 기대어 살았다.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해도 좋은 직장을 얻지 못해도 결국 아버지의 회사가 있고 재산이 있으니 문제없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렇게 현실을 회피하며 살아가던 중에도 속으로는 점점 더 공허함이 커져만 갔다.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마다 그는 일부러 대충 답을 적고 일찍 시험지를 내곤 했다. 주변 친구들이 고개를 저으며 비웃어도 개의치 않는 척했다. 하지만 교실 밖으로 나오는 순간마다 느껴지는 시선, 뒤에서 들려오는 조롱은 민재를 더욱 깊은 좌절 속으로 밀어넣었다. 그는 점점 더 화려한 소비와 유흥으로 그 공허함을 채우려 했다. 밤마다 고급 클럽을 드나들고 값비싼 게임 아이템에 돈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아무리 해도 그 허전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런 날들이 이어지는 동안 같은 학교에서 묵묵히 일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청소부 박선이었다. 학교 학생들에게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취급되던 그녀는 매일 새벽 가장 먼저 학교에 들어와 바닥을 닦고 쓰레기를 치우며 늦은 밤까지 묵묵히 일했다. 학생들은 그녀의 이름조차 잘 몰랐고 단지 교복 차림으로 복도를 지나가며 무심히 스쳐가는 어른일 뿐이었다. 박선희는 어려운 형편 때문에 학교 청소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언제나 따뜻했고 아이들을 향한 태도에는 늘 존중이 묻어났다. 학생들이 무심히 흘린 말조차도 그녀는 가끔 가슴에 담아두곤 했다. 특히 민재를 바라보는 시선은 다른 교사나 학생들과 달랐다. 다른 이들은 그를 무능력하거나 오만한 아이로만 봤지만 그녀는 가끔씩 잠시 마주친 그의 눈에서 외로움과 불안을 읽어냈다. 민재는 그런 시선을 의식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세상에서 제일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라는 모순 속에 살았다. 그 모순은 점점 그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17살의 민재는 이제 더 이상 무엇을 바라야 할지 알지 못했다.
친구들의 비웃음도, 아버지의 질책도, 선생님들의 무관심도 모두 그에게는 익숙한 배경음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중에서도 자신이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된 것이 가장 큰 절망이었다. 그때는 아무도 몰랐다. 이처럼 끝없이 추락하는 것처럼 보이는 민재의 삶에 학교 청소부라는 가장 평범한 자리에서 일하던 한 여인의 목소리가 곧 가장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김민재는 늘 그렇듯 또 한 번의 시험에서 낙제 성적을 받았다. 종이에 적힌 숫자와 알파벳은 이제 더 이상 놀라움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시험지가 손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미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고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분위기가 조금 달랐다. 교실을 빠져나오는 그의 등 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비아냥거림이 유난히 크게 들렸기 때문이다. 몇몇 학생들은 아예 대놓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비웃었다. 민재는 아무렇지 않은 척 걸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또 한 번 스스로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그저 하루빨리 학교에서 벗어나고 싶을 뿐이었다. 그날 오후 그는 평소처럼 교실에서 가장 먼저 자리를 떠났다. 복도를 걷던 중 청소도구를 정리하던 박선희와 잠시 마주쳤다. 민재는 무심히 지나치려 했지만 그 순간 선희가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비난도 동정도 아닌 묘한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그 시선은 민재가 그동안 어디에서도 느끼지 못한 종류의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애써 무시하며 고개를 돌렸다. 자신이 청소부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며칠 후 또다시 시험 결과가 발표되었다. 민재의 성적은 이전보다 더 나빠져 있었다. 선생님들은 더 이상 충고조차 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그날 저녁 차갑게 몇 마디를 던졌다. 이게 네 한계냐? 우리 집안의 이름을 네가 이렇게 망치고 다니는 게 자랑스럽냐? 그 말은 짧았지만 민재의 가슴에 깊이 파고들었다. 그는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고 아무도 모르게 혼자 울었다. 하지만 그 눈물조차 스스로에게는 비참하게 느껴졌다. 그는 점점 더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여겼다. 그런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아침 학교 복도에서 우연히 들린 목소리가 있었다. 청소부 박선희가 다른 교직원과 대화를 나누는 소리였다. 평소 같으면 신경 쓰지 않았을 대화였지만 그날따라 그녀의 말이 민재의 귀에 또렷하게 들어왔다. 아이들이 힘들 때 가장 필요한 건 누군가가 믿어준다는 거예요. 성적보다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는 거죠. 그녀는 특정한 학생을 지칭하지 않았지만 그 말은 마치 민재를 향해 직접 건네진 것처럼 느껴졌다. 민재는 순간적으로 걸음을 멈췄다. 왜인지 모르게 그 말이 가슴을 때렸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뒤를 돌아 그녀를 바라보았다. 선희는 여전히 평범한 모습으로 청소도구를 정리하고 있었다. 특별한 행동도 눈에 띄는 모습도 아니었지만 민재는 묘한 울림을 느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던진 말과는 전혀 달랐다. 선생님들의 충고는 지시였고 아버지의 말은 질책이었으며 친구들의 말은 조롱이었지만 그녀의 말은 믿음과 격려였다. 그날 이후 민재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의식하기 시작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혹은 교실 창밖을 통해서라도 그녀의 모습을 발견하면 시선을 멈추곤 했다. 그녀는 여전히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며 묵묵히 학교를 지켰다. 그러나 민재의 눈에는 그 모습이 달라 보였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도 늘 당당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시험을 망친 후 좌절에 빠져있던 민재는 우연히 청소 중인 선희와 단둘이 마주하게 되었다. 선희는 잠시 민재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민재 학생, 누구나 실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패가 끝은 아니에요.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진짜 끝나는 거예요. 그 말은 짧았지만 민재의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다. 그는 그 순간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비난하지 않고 단순히 한 사람으로서 바라봐준다는 느낌을 받았다. 선희의 말에는 어떤 계산도 어떤 부담도 없었다. 오직 진심만이 담겨 있었다.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지만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교과서를 펼쳐보았다. 물론 곧 다시 덮어버렸지만 그 짧은 순간조차 민재에게는 큰 변화였다. 그는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는 힘에 이끌려 있었다.
그것은 돈도, 아버지의 권위도, 친구들의 경쟁심도 아닌 단순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민재는 여전히 불안했고 성적은 당장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는 그는 적어도 스스로를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다. 교실에서 시험지를 닫을 때도 이전처럼 대충 적어내지 않고 한 문제라도 끝까지 고민하려 했다. 비록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의 태도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민재의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생겨났다는 사실이었다. 그 불씨는 아직 작고 흔들렸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느낌과 동시에 자신도 모르게 한 가지 다짐을 했다. 다음번에는 조금이라도 더 해보자. 그 다짐은 여전히 미약했고 누군가 보기에는 별 의미 없는 변화일 수 있었다. 하지만 민재에게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스스로 내린 선택이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시작점에는 다름 아닌 학교 청소부 박선희의 한마디가 있었다. 민재는 여전히 자신이 갈 길이 멀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러나 최소한 그는 이제 완전히 무너진 상태는 아니었다. 누군가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그를 붙잡아 주었고 그것이 앞으로의 변화를 이끌 작은 출발점이 되었다. 그때부터 민재는 서서히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일까? 아니면 지금까지 그냥 외면하고 있었을 뿐일까? 그 질문은 쉽지 않았지만 그가 다시 자신을 바라보게 만드는 힘이 되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청소부의 목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와 용기로 다가온 순간이었다. 김민재는 여전히 성적표를 받아들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다. 교실 안에서 자신을 향해 흘러나오는 비웃음과 무관심한 시선은 그대로였고 아버지의 차가운 말 역시 변함이 없었다. 그러나 이전과는 달리 그는 이제 단순히 고개를 숙이고 끝내지 않았다. 시험지를 내려다보며 한 문제라도 더 풀어보려 애썼고 실패 속에서도 스스로를 완전히 놓아버리지 않았다. 그 변화는 눈에 띄지 않을 만큼 미세했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확실히 다른 무언가가 싹트고 있었다. 박선희와의 짧은 대화가 남긴 여운은 예상보다 깊었다. 민재는 그녀를 떠올릴 때마다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학교 안에서 누구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적어도 그녀만은 다르게 바라본다는 사실이 그를 버티게 했다. 선희의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반복되며 실패가 끝은 아니다라는 문장은 마치 새겨진 듯 그의 일상에 남아있었다. 어느 날 성적 상담 시간이 있었다. 담임교사는 민재를 불러 무표정하게 성적표를 내밀며 몇 가지 짧은 말을 건넸다. 이대로 가면 대학은커녕 기본 졸업도 힘들 거다.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냐? 그 말은 질문이었지만 사실상 포기 선언에 가까웠다. 민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속으로는 오히려 분노가 치밀었다.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말하는 어른들의 태도가 더 이상 참기 힘들었다. 그날 복도를 나오던 길에 또다시 박선희와 마주쳤다. 그녀는 쓰레기통을 정리하다가 민재를 보고 잠시 멈췄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민재 학생, 오늘도 힘들었지요. 그런들 기억해요. 누군가가 네가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시작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목소리는 큰 소리도 아니었고 특별한 장식도 없었다. 하지만 민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오랜 시간 묶여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풀리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날 밤 그는 스스로 책상 앞에 앉아 오랜만에 펜을 잡았다. 물론 몇 분 지나지 않아 집중이 흐트러지고 책은 다시 덮였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가 스스로 무언가를 해보려 했다는 사실이었다. 민재는 처음으로 공부라는 행위가 단순히 성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무너져 있지 않다는 증거일 수 있다는 걸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며칠 후 학교 도서관에서 과제를 대충 넘기려던 민재는 우연히 옆자리에서 책을 정리하는 박선희를 보게 되었다. 그녀는 학생들이 흘리고 간 책을 제자리에 꽂으며 무심코 작은 한마디를 내뱉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아요. 시간이 걸릴 뿐이지요. 민재는 그 순간 마치 누군가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대답해준 것처럼 느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책장을 넘기며 속으로 되뇌었다. 정말 그럴까? 나도 할 수 있을까? 점차 민재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이게 되었다. 평범한 대화 속에서 혹은 우연히 스쳐 지나가는 순간에도 그는 의미를 찾아내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그렇게 작은 변화를 만들어 가면서도 여전히 그의 하루는 고통스러웠다. 아버지의 기대와 압박은 줄지 않았고 친구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다. 그러나 예전과 달리 이제 그는 완전히 무너져 내려앉지 않았다. 어느 날 아버지와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또다시 성적 이야기가 나왔다. 아버지는 차갑게 말했다. 네가 이렇게 해서 우리 집안 이름을 더럽히는 게 즐겁냐?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넌 이미 증명했어. 아무것도 아니란 걸. 민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전보다 더 큰 갈등이 일어났다. 과거라면 그저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증오했을 테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는 속으로 작게나마 반발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야. 아직은 아닐지 몰라도. 그 다음 날 그는 교실에 앉아 또 한 번 시험지를 받았다. 여전히 어려웠고 답은 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시험지를 대충 던져두지 않았다. 그는 끝까지 빈칸을 메우려 애썼다. 결과는 여전히 좋지 않았지만 선생님은 처음으로 놀란 듯한 눈빛을 보였다. 이번엔 네가 포기하지 않았구나. 그 말은 짧았지만 민재에게는 커다란 의미로 다가왔다. 민재는 점점 자신이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 변화를 가능하게 한 것은 결코 아버지의 질책도 친구들의 조롱도 아니었다. 바로 청소부 박선희의 존재였다. 그녀는 단 한 번도 그를 꾸짖지 않았고 어떤 조건도 내걸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곁에서 진심 어린 말을 던져주었을 뿐이었다. 민재는 이제 알게 되었다. 자신이 단순히 게으르거나 무능한 게 아니라 단 한 번도 진심으로 믿음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믿음이 처음으로 그의 내면을 흔들고 있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는 책상 앞에서 혼잣말을 했다. 나도 할 수 있을까? 아니, 반드시 해내야 해. 그래야 내가 나를 증명할 수 있어. 그는 여전히 불안했고 두려움도 남아있었지만 동시에 삶의 방향이 서서히 바뀌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은 결코 거창한 계획이나 극적인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단순히 누군가의 따뜻한 한마디였다. 민재의 마음속에서 희망의 불씨는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그 불씨는 아직 작고 흔들리지만 이제는 분명히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알았다. 언젠가 이 불씨가 커다란 불꽃으로 번져 자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 것이라는 걸. 이제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누군가 자신을 진심으로 믿어준다는 사실이 그의 세상을 완전히 바꾸고 있었다. 김민재는 점차 스스로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이전에는 시험지를 받는 순간부터 패배감을 먼저 떠올렸고 답을 쓰기 전에 이미 포기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다. 그러나 요즘 들어서는 비록 정답을 맞히지 못하더라도 끝까지 시도해 보려는 의지가 생겼다. 성적표에는 여전히 붉은 숫자가 가득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작은 자존감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변화였으나 민재 본인에게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박선희의 말은 여전히 그의 마음속을 울렸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아요. 라는 짧은 한마디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민재가 다시 펜을 잡게 만든 힘이었다. 그녀는 교사가 아니었고 특별한 배경을 가진 인물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녀의 진심 어린 시선과 말은 그 어떤 격려보다도 깊이 남았다. 민재는 그런 선희에게 은근히 의지하게 되었고 하루하루 그녀의 존재가 마음속의 버팀목이 되어갔다. 그러나 그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아버지 김지환은 여전히 민재를 향한 냉혹한 태도를 거두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 또다시 성적 이야기가 오갔다. 아버지는 신문을 덮으며 말했다. 다른 집 아이들은 해외 유학 준비에 대회 입상에 바쁜데 넌 도대체 뭘 하고 있냐? 내 이름이 붙은 시험 결과가 나올 때마다 내 체면이 땅에 떨어지는 기분이다. 민재는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아버지의 말에 반발하는 마음이 들끓었다. 나는 단순히 실패자가 아니야. 나도 바뀔 수 있어. 그러나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뱉지는 못했다. 아직은 자신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친구들은 여전히 민재를 비웃었고 교사들 역시 기대를 거두었다. 하지만 민재는 그 속에서도 작은 희망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그는 틈틈이 도서관에 가서 책을 펼쳤고 선희가 했던 말을 떠올리며 문제집을 한 장씩 풀어나갔다. 물론 여전히 속도는 느렸고 실수도 많았다. 그러나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어느 날 민재는 도서관에서 우연히 선희와 길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선희는 책을 정리하다가 그에게 물었다. 민재 학생, 요즘은 마음이 좀 어떠세요? 민재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아직 많이 어렵지만 그래도 예전처럼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아요. 그러자 선희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거면 충분해요. 사람은 완벽해서 존중받는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으려는 그 마음 때문에 빛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민재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해서 그 문장을 되새겼다. 자신이 지금까지 왜 그렇게 무너져 있었는지를 곱씹게 되었다. 결국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 마음가짐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민재는 비록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했지만 자신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을 조금씩 키워나갔다. 며칠 뒤 학교에서 또 한 번 모의고사가 치러졌다. 민재는 시험지를 받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는 끝까지 문제를 붙잡고 씨름했다. 결과적으로 성적은 여전히 낮았지만 놀랍게도 몇몇 과목에서는 이전보다 눈에 띄는 상승이 있었다. 담임교사는 약간 의외라는 듯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민재야, 네가 달라지고 있는 건 사실이구나. 그 말은 짧았지만 민재에게는 그동안 듣지 못했던 인정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혼잣말을 했다. 나도 조금씩 변하고 있어. 아직 멀었지만 그래도 할 수 있어.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자신을 향한 믿음을 더욱 굳게 다졌다. 그러나 아버지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다. 모의고사 성적표를 본 아버지는 냉소적으로 말했다. 이 정도로는 아무 소용없다. 세상은 너 같은 중투반도난 사람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 그 말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이번에는 민재의 마음을 완전히 꺾지 못했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언젠가는 내가 해낼 거야. 그때가 되면 아무도 나를 무시할 수 없을 거야. 이 시기부터 민재는 선희를 더 자주 찾게 되었다. 그녀는 언제나 바쁘게 학교 곳곳을 돌며 일을 했지만 민재가 잠시 말을 걸면 멈춰서서 들어주었다. 그녀는 특별한 조언을 늘어놓지 않았다. 다만 민재가 스스로 믿음을 잃지 않도록 간단하지만 진심 어린 말을 건넸다. 민재는 그런 그녀의 태도 속에서 오히려 더 큰 힘을 얻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민재는 자신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다. 예전에는 누군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에 움츠러들기 바빴지만 이제는 서서히 고개를 들 수 있게 되었다. 실패가 여전히 많았지만 그는 실패 속에서도 배울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가고 있었다. 민재의 하루는 여전히 고단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점점 더 강한 목소리가 자라나고 있었다. 그것은 나도 할 수 있다는 작은 확신이었다. 그리고 그 확신은 단순히 시험 점수를 넘어 인생 전체를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힘이 되었다. 민재는 이제 알았다. 자신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거창한 가르침이나 완벽한 지도가 아니라 진심 어린 한마디였다. 그리고 그 말을 건네준 사람이 다름 아닌 학교의 여성 청소부 박선이라는 사실이 그에게는 가장 큰 아이러니이자 축복이었다. 그날 이후 민재는 다시는 예전처럼 무력한 자신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설령 길이 험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그는 반드시 나아가야 했다. 그 길 끝에서야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서는 점점 더 큰 불꽃이 피어나고 있었다. 작은 불씨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확실히 타오르는 불길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 불길은 민재를 앞으로 이끌어줄 힘이 되어 그를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데려가고 있었다. 김민재의 변화는 눈에 띄게 빨라지지 않았지만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흐름을 타고 있었다. 시험 점수는 여전히 평균에 크게 못 미쳤지만 교사들은 그가 포기하지 않고 문제를 끝까지 붙잡고 있다는 점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무엇보다도 민재 자신이 조금씩 자신감을 얻어가고 있었다.
예전에는 성적표를 받아드는 순간 깊은 좌절에 빠졌지만 이제는 결과보다는 과정에서 배운 점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다독일 수 있었다. 이 작은 변화가 그를 지탱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민재에게 냉혹했다. 아버지 김지환은 여전히 아들을 불신했고 집안의 친척들 역시 모임에서 은근히 그를 무시했다. 사촌들은 명문대 입학 소식을 자랑했고 민재의 실패는 늘 비교의 대상이 되었다. 그런 순간마다 민재의 마음은 흔들렸지만 그때마다 그는 박선희의 한마디를 떠올렸다. 사람은 결과로만 평가되는 게 아니라 과정을 통해 성장하는 존재예요. 이 말은 마치 방패처럼 그의 마음을 보호했다. 민재는 학교 수업이 끝나면 곧장 도서관에 들렀다. 그는 문제집을 펼쳐놓고 하나하나 적어내려 갔다. 처음에는 여전히 답을 맞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점차 해설을 읽고 이해하는 속도가 빨라졌다. 무엇보다도 이전과 달리 더 이상 문제를 외면하지 않았다. 그는 포기하지 않는 연습을 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한계를 조금씩 깨닫고 동시에 그것을 넘어서는 경험을 쌓아갔다. 그 무렵 학교에서는 전공 모의고사 일정이 다가오고 있었다. 학생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시험이었지만 민재에게는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었다. 이 시험은 자신이 지금까지 노력해온 과정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였다. 민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집중해서 준비했다. 그러나 준비 과정은 쉽지 않았다. 친구들의 비웃음은 여전했고 아버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하지만 그는 이제 그런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스스로의 믿음이었다. 시험 당일, 민재는 떨리는 마음으로 문제지를 받아들었다. 그는 깊게 숨을 고르며 한 문제 한 문제에 집중했다. 시간이 부족해 당황하는 순간도 있었지만 끝까지 놓지 않았다. 시험이 끝났을 때 그는 지쳐 있었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겼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았다는 사실이 무엇보다도 중요했다. 며칠 뒤 성적표가 공개되었다. 놀랍게도 민재의 성적은 이전과 비교해 크게 올랐다. 여전히 상위권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반 평균을 넘긴 과목도 있었고 일부 과목에서는 교사들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을 만큼 성취가 있었다. 친구들은 놀란 듯 그의 성적을 바라보았고 일부는 조롱 대신 묘한 침묵을 흘렸다. 담임교사는 말했다. 민자야, 드디어 네 노력이 보이기 시작했구나. 그 한마디는 민재에게 큰 보상이 되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자 상황은 달랐다. 아버지는 성적표를 보더니 차갑게 말했다. 이 정도로는 아무 의미 없다. 우리 집안의 이름을 잇기에는 여전히 한참 부족하다. 민재의 마음은 순간 흔들렸지만 그는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았다. 이제 그는 아버지의 말보다 자신의 노력을 더 믿을 줄 알았다. 그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내 길은 내가 만든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난 끝까지 간다. 그날 밤 민재는 학교 청소를 마치고 복도를 지나가던 선희를 우연히 만났다. 그녀는 민재의 표정을 보고 조심스레 물었다. 무슨 일 있었어요?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성적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리고 덧붙였다. 아버지는 여전히 실망만 하세요. 아무리 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자 선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민재 학생, 인정은 다른 사람에게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에게 주는 거예요. 오늘 당신이 보여준 노력은 이미 충분히 값진 거예요. 그 말은 민재의 마음에 다시 불을 지폈다. 그는 깨달았다. 진정한 성취는 타인의 평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제보다 얼마나 나아졌는지에 달려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앞으로 자신이 붙잡아야 할 진짜 목표였다. 며칠 후 학교에서 열린 학부모 상담 자리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민재의 담임교사는 김지환에게 말했다. 아드님은 이전과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성적만 놓고 본다면 아직 부족하지만 태도와 노력이 분명히 변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런 노력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집안의 이름은 그런 수준으로는 지켜지지 않아요. 교사는 더 말하지 못했지만 그 자리에 있던 다른 학부모 몇 명은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민재의 변화가 눈에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민재는 다시 다짐했다. 아버지가 뭐라고 해도 괜찮아. 나는 나 자신을 위해 간다. 언젠가는 반드시 보여줄 거야. 그는 여전히 흔들렸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신을 믿어주는 단 한 사람, 선의의 존재가 더없이 소중하게 자리 잡았다. 시간은 흘렀고 민재는 새로운 준비를 시작했다. 그는 단순히 시험 성적을 올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정말로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아직 막연했지만 그는 분명히 알았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해내겠다는 의지가 자신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민재는 이제 과거와는 전혀 다른 길 위에 서 있었다. 여전히 실패와 어려움은 남아있었지만 그는 예전처럼 무너지는 대신 더 단단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단 한 사람, 학교의 여성 청소부 박선희가 건넨 짧은 한마디였다. 김민재가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학교에서도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교실 뒷자리에 앉아 졸거나 시험지를 포기하던 학생이 이제는 누구보다도 오래 남아 공부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몇몇 교사들은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을 거두지 않았지만 담임교사는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민재에게 중요한 것은 교사들의 평가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쌓아 올린 작은 성취들이었다. 그 무렵 민재는 자신의 공부 방식이 다른 학생들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남들처럼 빠르게 이해하지 못했지만 대신 끈질기게 붙잡고 있으면 결국 길이 열린다는 걸 알았다. 수학 문제 하나를 붙잡고 몇 시간 동안 씨름하다가 결국 답을 찾아냈을 때 그는 처음으로 뿌듯함이라는 감정을 느꼈다. 이전 같았으면 이미 포기했을 문제였다. 그는 작은 성공에 의미를 부여하며 스스로를 북돋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는 장학금 후보를 뽑는 시험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성적뿐만 아니라 태도와 성장 가능성까지 평가하는 특별한 시험이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어차피 공부 잘하는 애들만 뽑히겠지라는 분위기가 퍼졌지만 민재는 달랐다. 그는 이번 시험이 자신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의의 말을 떠올렸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온다. 민재는 이전보다 더 치열하게 준비했다. 친구들이 게임을 하거나 놀러 갈 때 그는 도서관에서 문제집을 풀었다. 수학 공식이 잘 이해되지 않으면 인터넷 강의를 여러 번 반복해 들었고 영어 단어를 외우기 위해 새벽까지 책을 붙잡았다. 물론 여전히 부족한 부분은 많았지만 그는 적어도 포기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그는 또 한 번 성장하고 있었다. 시험 당일 민재는 긴장했지만 차분하게 문제를 풀어나갔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이전과는 확실히 달라진 태도로 임했다. 결과 발표 날 민재의 이름은 장학금 후보 명단에 올랐다. 비록 최종 수혜자는 아니었지만 후보라는 사실만으로도 그에게는 큰 의미였다. 몇 달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자리였기 때문이다.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여전히 무심했다. 후보로 올랐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다. 차가운 말이었지만 이번에는 민재의 마음을 무너뜨리지 못했다. 오히려 그는 생각했다. 그래, 맞다. 아직은 시작일 뿐이야. 하지만 적어도 나는 여기까지 왔어. 스스로를 인정하는 힘이 생긴 것이었다. 박선희는 민재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재 학생, 당신이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대단해요. 중요한 건 앞으로예요. 절대 멈추지 마요. 그녀의 말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진심이었다. 그녀 자신도 인생에서 수많은 좌절을 겪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민재는 점점 공부 그 자체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단순히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해하고 깨달아가는 과정이 재미있어졌다. 문제 하나를 풀어낼 때마다 마치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듯했다. 이런 경험은 예전의 민재가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여정은 여전히 쉽지 않았다. 시험에서 실수를 해서 기대 이하의 점수를 받을 때도 있었고 친구들의 조롱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예전처럼 피하지 않았다. 한 번 더 해보자는 다짐으로 다시 일어섰다. 이 과정에서 그는 스스로를 믿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학교에서는 또 한 번의 중요한 기회가 찾아왔다. 전국 규모의 학업 경진대회에 참가할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었다. 교사들은 처음에는 민재를 후보로 고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담임교사가 강하게 주장했다. 민재는 이번에 꼭 경험해봐야 합니다. 성적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얻는 게 있을 겁니다. 결국 그는 예비 후보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민재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그는 밤늦게까지 남아 문제를 풀고 선희와 대화를 나누며 정신적인 버팀목을 얻었다. 선희는 늘 같은 말을 반복했다. 민재 학생, 중요한 건 결과보다 과정이에요. 결과는 언젠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이제 민재의 삶의 원칙처럼 자리 잡고 있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대회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민재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버텼다. 그 과정에서 그는 단순한 학생이 아니라 스스로를 단련해가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실패와 좌절은 여전히 그의 곁에 있었지만 이제 그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실패를 통해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민재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단순히 좋은 성적이나 아버지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서는 경험이라는 것을. 그는 이미 길을 찾기 시작했고 그 길 위에서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었다. 그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었다. 예전의 민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제 그는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운 새로운 민재로 서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뒤에는 묵묵히 곁에서 힘을 보탠 한 사람, 여성 청소부 박선희의 존재가 있었다. 김민재는 전국 규모의 학업 경진대회에 참가하게 된 순간부터 마음속에 전과 다른 불안과 긴장을 동시에 느꼈다. 예전 같았으면 자신이 이런 자리에 오를 자격조차 없다고 스스로 단정지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그는 오랜 시간 노력하며 쌓아온 과정과 박선희의 격려를 통해 얻은 자신감을 믿었다. 무엇보다도 이제는 실패가 두렵지 않았다.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회 준비는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다. 각 학교에서 선발된 학생들은 대부분 성적 상위권이거나 이미 이름난 경쟁자들이었다. 처음 모의 연습 문제를 풀었을 때 민재는 다른 학생들보다 훨씬 느렸고 실수도 잦았다. 주변에서는 역시 민재는 무리야 라는 뒷말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그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중요한 건 끝까지 버티는 것이었고 그는 이미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웠다. 박선희는 대회 준비 기간에도 꾸준히 민재를 챙겼다. 그녀는 전문 교사가 아니었지만 인간적으로 느끼는 응원과 따뜻한 말 한마디가 민재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민재 학생, 다른 애들보다 늦다고 해서 뒤처진 게 아니에요. 당신은 당신만의 속도로 걷고 있을 뿐이에요. 그 말은 민재가 다시 문제집을 펴고 집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며칠 후 대회 본선이 열렸다. 수백 명의 학생들이 모인 자리에서 민재는 처음에 위축되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다. 자신이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 시험은 예상보다 까다로웠다. 문제는 단순한 암기식이 아니라 응용과 사고를 요하는 것들이었다. 민재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순간도 있었지만 끝까지 집중하려고 애썼다. 문제를 다 풀지 못했지만 최소한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했다는 확신이 있었다. 결과 발표는 며칠 뒤였다. 민재의 이름은 상위권 명단에 오르지 않았다. 그러나 뜻밖에도 우수 도전상이라는 특별상이 그의 이름 옆에 붙어 있었다. 이는 점수 자체보다 과정과 성실성을 인정받은 학생에게 주어지는 상이었다. 민재는 처음으로 자신이 진정한 의미의 성취를 했다고 느꼈다. 주변 사람들의 박수와 함께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건 시작일 뿐이다. 이 소식은 곧 학교에도 전해졌다. 교사들은 민재의 변화를 놀라워했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비웃던 학생들조차 더 이상 쉽게 조롱하지 못했다. 하지만 민재는 그것에 도취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배워야 할 것이 많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그 무렵 아버지 김지환에게도 소식이 전해졌다.
그는 여전히 아들에게 차가웠지만 이전과는 달리 잠시 말을 멈추고 생각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래, 도전상이라도 상은 상이지. 그 한마디는 민재에게 어떤 상보다도 묵직하게 다가왔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완전히 부정하지 않은 것이다. 비록 인정이라 부르기에는 부족했지만 민재는 그 작은 틈새 속에서 희망을 보았다. 박선희는 민재의 성취를 진심으로 기뻐했다. 민재 학생, 이제 알겠죠? 중요한 건 1등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 거예요. 그게 바로 인생이에요. 그녀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인생을 살아온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실이었다. 이후 민재는 학교 안팎에서 조금씩 더 주목받기 시작했다. 학생회 활동에도 참여했고 교내 토론대회에도 나갔다. 이전 같으면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여전히 부족한 점은 많았지만 그는 새로운 도전에 주저하지 않았다. 실패가 두렵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학교는 대기업 인턴십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는 공지를 냈다. 이는 고등학생들에게는 드문 기회였고 경쟁률도 치열했다. 민재는 지원서를 작성하며 다시 한번 고민했다. 자신이 감히 이런 자리에 나가도 되는 걸까? 하지만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다. 나는 이미 바뀌었어.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신청서를 제출했다. 인턴십 면접 날 면접관들은 민재에게 성적보다 과정을 물었다. 왜 지원했나요? 무엇을 배우고 싶습니까? 민재는 솔직하게 말했다. 저는 실패만 하던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력하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저는 결과보다 과정에서 배우는 법을 익히고 싶습니다. 예상치 못한 대답에 면접관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합격 소식이 전해졌다. 민재는 자신도 믿기지 않는 성취 앞에서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꿈꾸던 길로 한 발짝 다가간 듯한 기분을 느꼈다. 학교에 돌아온 민재는 선희를 찾아갔다. 그녀는 여전히 묵묵히 청소 일을 하고 있었다. 민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선희 선생님, 저 인턴십에 합격했어요. 선희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축하해요, 민재 학생. 이제 시작이에요. 세상은 넓고 배울 건 무궁무진하니까요. 그날 밤 민재는 처음으로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그는 여전히 길 위에 있었고 앞으로 더 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이미 수없이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진짜 자신을 찾았기 때문이다. 김민재는 인턴십 프로그램에서의 경험을 통해 세상이 자신이 알던 것보다 훨씬 크고 복잡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회사에서는 뛰어난 학생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은 이미 대학 수준의 지식을 갖추고 있었다. 처음에는 민재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고 단순히 지시받은 일만 수행하는 것에 그쳤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았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정직하게 해내고 모르는 부분은 배우고 또 배우며 시간을 보냈다. 그는 더 이상 결과만을 바라지 않고 과정 자체를 의미 있게 받아들였다. 동료들은 점차 민재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다. 누구보다 먼저 출근해 서류를 정리하거나 다른 인턴들이 하기 꺼려하는 잡무도 기꺼이 맡았다. 처음에는 그를 무시하던 분위기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라졌다. 쟤는 진짜 성실하다라는 말이 들리기 시작했고 선배 직원들 중 몇 명은 민재를 따로 불러 조언을 건네기도 했다. 민재는 자신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몸소 느꼈다. 그 무렵 아버지 김지환에게도 소식이 들어갔다. 평소 아들의 학교 성적에만 집착하던 그는 인턴십에서의 평가서를 보고 잠시 말을 잃었다. 성실함, 끈기, 배움에 대한 태도라는 단어가 보고서 곳곳에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이전까지는 단 한 번도 아들에게서 들어본 적 없는 평가였다. 그는 속으로 작은 자부심을 느꼈지만 여전히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다. 민재에게 건넨 말은 단순했다. 계속 해봐라. 그러나 민재는 그 짧은 말에서 진심을 읽어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재는 자신이 처음 품었던 불안과 열등감을 점점 벗어던졌다. 그는 더 이상 비교의 대상이 되길 바라지 않았다. 대신 자신이 얼마나 진실하게 노력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소중히 여겼다.
학업에서도 점차 성적이 오르기 시작했고 교사들도 그의 변화를 인정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는 더 이상 조롱의 대상이 아니라 성실한 노력의 상징처럼 자리 잡았다. 박선희는 그런 민재의 성장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학교에서 청소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러나 민재에게 있어 그녀는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었다. 세상이 무너지는 순간에 손을 내밀어준 유일한 사람이었고 실패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준 존재였다. 민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녀에게 감사를 표현했다. 선희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녀는 늘 웃으며 말했다. 민재 학생이 스스로 선택하고 걸어온 길이에요. 나는 그저 곁에 있었을 뿐이에요. 졸업식 날, 민재는 무대 위에서 상장을 받으며 잠시 과거를 떠올렸다. 모두가 포기하라고 했던 순간들, 아버지의 차가운 시선, 친구들의 비웃음, 그리고 어두운 교실에서 홀로 남아있던 자신. 그러나 그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게 만든 건 아주 작은 목소리였다. 넌 할 수 있어. 그 목소리가 민재의 인생을 바꾸었다. 졸업식이 끝난 뒤 민재는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차 안에서 오랜 침묵 끝에 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민재야, 네가 해낸 걸 보니 나도 배울 게 많구나. 그 짧은 고백은 민재에게 어떤 상보다 값졌다. 그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빛에서 따뜻함을 읽을 수 있었다. 민재는 이후 대학에 진학하며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실패에 얽매이지 않았다. 실패는 단지 배움의 과정일 뿐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학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활동에도 참여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넓혀갔다. 세월이 흘러 민재는 훗날 강연 무대에 서게 되었다. 수많은 학생들이 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모였다. 그는 화려한 성공담 대신 자신이 얼마나 많이 넘어졌는지, 그리고 그때마다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를 솔직히 털어놓았다. 여러분, 저는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늘 실패했고 늘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일으켜 세운 건 거창한 기적이 아니라 누군가의 진심 어린 한마디였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저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강연장은 조용히 울림에 잠겼다. 강연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민재는 가장 먼저 박선희를 떠올렸다. 그녀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민재의 눈에는 세상 누구보다 위대한 스승으로 남아있었다. 민재는 마음속으로 다시 다짐했다. 언젠가 꼭 그녀에게 받은 것을 사회에 돌려주리라고. 이 이야기는 결국 한 소년의 변화에 대한 기록이지만 동시에 누구에게나 전할 수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세상은 늘 결과만을 강조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과정 속에서 배우는 용기와 포기하지 않는 끈기라는 사실이다. 누군가의 작은 말, 작은 격려가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였다. 그리고 민재는 이제 알았다. 진짜 성공은 남들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서는 데 있다는 것을. 진짜 가치는 화려한 성적이나 명예가 아니라 다시 일어서려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그가 남긴 마지막 한마디는 듣는 모든 이들의 가슴에 깊게 새겨졌다. 삶에서 가장 큰 힘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진심 어린 한마디로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그 한마디가 되어주세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일상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귀 기울여 주신 마음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잊고 지내던 소중한 가치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작은 말 한마디, 따뜻한 격려, 그리고 진심 어린 관심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삶은 언제나 뜻대로 흘러가지 않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과 전하는 말들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전하며 저희 또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좌절할 수 있지만 결국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가까이 있는 평범한 사람들로부터 비롯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고 또 삶의 방향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시는 가장 큰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느끼신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다양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